자, 우리 교재 지난 시간에 소설의 전부, 소설의 기본 개념들 다 배웠습니다. 그지? 복습 좀 했습니까? 영상 봤나? 뒤에 글자 보여? 안 보여? 이게 볼까? 자, 봅시다. 소설에서 기본적으로 찾아 읽어야 될 지문이, 지문 분석의 기준이 뭐였다? 승재, 지문 분석의 기준. 어하이. 네. 지문 분석의 기준, 소설 지문 분석의 기준. 정승재. 뭐야? 공부 안 하지 이거? 했어요. 주영이 뭐야? 네. 모르겠습니다. 아하, 이주영 모른다네요. 주선님 뭐야? 소설 지문 분석의 기준. 오마이갓. 세리가 뭐고? 아하이. 네? 그 전에 크게. 아, 얘들 진짜. 민수 뭐야? 인물, 사건, 아 맞다. 배경, 소재. 오케이. 체계를 잡아라.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야. 어?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딱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방에 어떤 가구들이 들어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관건이고, 그 가구들 안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해가는 게 그 다음 과제야. 무슨 얘기 하겠지? 우리는 지금 국어라는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국어라는 집안에 딱 들어가니 이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현대소설이라고 붙어 있더란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현대소설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수납장이 4개가 들어있는데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이렇게 4개의 수납장이 있더란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인물 수납장을 딱 여니까 거기에 서랍에 인물 제시 방법, 또 이쪽을 열어보니까 서술자의 위치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인물 제시 방법과 서술자의 위치를 조합하면 뭘 파악할 수 있다? 뭐야? 환장하네. 내가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이 영상을 다 보내버릴 겁니다. 알겠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내가 속이 터지는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어? 알겠더라? 인물 제시 방법과 서술자의 위치를 조합하면 시점 4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 기억나나? 복습하라 그랬다. 복습하라 그랬어? 뭘 복습했어? 뭘 공부한 거야 대체? 수업한 거. 그 공부를 봐봐. 자기만의 체계를, 자기만의 질서를 자꾸 만들려고 그랬지. 네. 생각 없이 활자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는 게 아니고 자꾸 머릿속으로 그 체계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나중에 암기하기가 쉽다는 얘기야. 원리를 이해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 읽어야 될 것은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이 4가지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문에서 직접 이제 찾아가 봅시다. 자기 책으로 따라오면서, 눈으로 따라오면서 선생님이 여기 적으면 같이 적으면 됩니다. 자기 책을 봐야 돼. 펜 들고 선생님이 지문을 읽어가는 것을 눈으로 따라오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문 분석해 놓은 거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문 분석을 그대로 했는지 아니면 눈으로만 읽었는지, 눈으로만 읽었다면 의미 없습니다. 알겠어? 문제를 몇 문제 맞추고 안 맞추고가 우리의 학습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이런 지문이 주어졌을 때 이 지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짚어낼 수 있는가? 우리의 학습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죠? 자, 책을 봐. 칠판 볼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칠판 보라 하고 하면 그때 봅니다. 앞부분 줄거리. 도시로 나와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고부 사이가 서서히 벌어지면서, 지난 시간에 이거 했지? 네. 고부 사이가 벌어지면서 할 때 이 고부 사이가 무슨 관계라고? 고부 관계가 무슨 관계야?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라고 했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했다? 갈등이 발생하고 있구나.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이게 지문 분석의 기준이라 했는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제시됐네요. 어머니는 특유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다. 냄새에다가 세모를 딱 칩시다. 어머니 냄새를 핑계로 아내가 일주일째 들어오지 않자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아내가 지금 집을 나가가지고 이 어머니가 피우는 냄새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집을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어머니 냄새를 핑계로 아내가 일주일째 들어오지 않자 집안은 어머니 냄새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냄새가 여기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의 계기가 된 거잖아. 그죠? 인물과 인물의 갈등 유발, 인물과 인물의 갈등 해소, 사건 전개의 결정적 역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더라? 중심 소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머니의 냄새가 중심 소재가 되겠네. 나는 질식할 것만 같은 자, 나라는 소설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또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소설은 1인칭 소설이구나. 아직 주인공 소설인지 관찰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질식할 것만 같은 어머니의 냄새를 약화시키기 위해 아내를 설득하여 데려오고 어머니를 동생 집에 맡긴 후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냄새 제거 작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는 거잖아. 나의 이야기지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소설의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해설해내는 거, 분석해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샘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샘플을 만들어 놔야 돼. 자기식대로 막 필기를 더 보태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요? 자, 그 다음 본문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아내가 주걱처럼 생긴 젖주걱을 들고 물었다. 젖주걱에다가 네모를 딱 치고요. 나는 어머니가 여자의 몸으로 젖지게를 지고 딸랑딸랑 종을 울리며 마을을 떠돌면서 젖주걱으로 새우젓을 떠서 팔던 모습을 떠올렸다. 이건 언제입니까? 과거지요. 그 무렵 어머니한테서는 푹 삭은 젖국 냄새가 진동했다. 젖주걱에서 그때의 어머니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어머니가 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오랫동안 도부장사며 젖장수를 했다는 것을 알 턱이 없는 아내는 냄새나는 보따리 속의 이상한 물건들에 대해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쓸데없는 물건들을 주워놓은 거죠? 같이. 자, 아내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내와 어머니의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발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 A단락에 제시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냄새는 결국은 뭘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런 장사를 하면서 몸에 밴 냄새이지. 오케이? 그럼 이 냄새는 나를 위한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걸 알겠지요. 단순히 맡기에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이 냄새에는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젊은 시절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그 희생의 어떤 삶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아주 의미 있는 거겠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아내는 젖주걱으로 녹슨 호미로 손저울과 되를 쿡쿡 쑤셔대며 거듭 물었다. 나는 말없이 녹슨 호미를 집어들었다. 오랜 세월 손때 먹은 호미자루가 번질거렸다. 물로 칼칼하게 씻은 듯 흙이 묻지 않은 호미날 속에 울긋불긋 녹이 썰어 있었다. 예전에 어머니는 농사꾼 집에서 호미나 낫 등 농기구에 쇠꽃이 피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곤 했었다. 나는 호미를 들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손때 먹은 자루에서는 시지근한 땀 냄새가 났고 녹슨 날에서는 비릿한 녹내가 났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보따리에서는 고리고리한 새우젓국 냄새를 비롯해서 짭조름한 강고등어 냄새, 시큼한 쇠꽃 냄새, 비리척지근한 멸치 냄새가 한데 어우러져 참으로 묘한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여러가지 냄새들은 저마다의 색깔로 치장을 하고 소리를 내며 꿈틀대는 것 같았다. 그 냄새들이 아우성치며 내 뼛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자, 이거 봐봐봐. 이 지금 어머니의 소지품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들고 있지요. 이런 표현들은 누구나 다 이러다 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 아니겠죠? 더군다나 그 어머니의 냄새들이
아우성 치며 내 뼛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냄새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따뜻하게 나를 감쌌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냄새에 대한 이 소술자의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캐치해야 됩니다. 아까 어떻게 했어? 앞에서 냄새는 내가 아내를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집에서 제거해야 될 제거 대상이었지.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뒤로 오면서 이 냄새에 대한 이 소술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이렇게 더해지면서 이 냄새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타오르는 불꽃처럼 따뜻하게 나를 감싸는 것으로 바뀌고 있지. 그러면 이거는 뭘 보여줍니까? 어머니와 나 사이에 있는 혹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야? 해소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해소될 것을 암시하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냄새라고 하는 중심 소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야?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알겠지? 여기서 소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장치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나는 그 냄새의 한 부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거부감이 일시에 사라졌다. 자, 여기에 아까 앞에서 어머니의 냄새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거부감이 다 사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감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를? 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제야 어머니 냄새의 진원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아내는 그 냄새의 진원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보따리 당장 갖다 버려야겠어요. 나는 아내의 그 말에 심한 저항감을 느꼈다. 아까 나는 어땠습니까? 아내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머니 냄새를 제거하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 아내가 그 냄새에 대해서 역겨워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항감을 느낀 거죠. 나의 포지션은 어디로 옮겨왔어? 어머니 쪽으로 옮겨왔다. 이해됐습니까? 자, 나와 아내는 어머니 보따리를 버려야 한다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거나 한동안 실랑이를 했다. 자, 여기에서 누구와 누구? 나와 아내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네요. 뭐를 매개로? 어머니의 냄새를 매개로. 도대체 이런 허습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겠다는 게 뭐예요? 이 허습 쓰레기는 아내의 인식이지요. 뭐 쓰레기? 아니면 보물이라도 되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도전적으로 변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혹시 어머니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안 왔어요? 나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휘감겼다. 자, 여기서 새로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지. 어떤 사건이야? 동생 집에 가셨던 어머니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어머니의 행방불명. 나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휘감겼다. 자, 소술자가 나니까 내가 나의 심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술할 수 있지요. 불길한 예감에 휘가했다. 이런 것들은 무슨 제시? 직접 제시. 큰일 났네.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다니 자세하게 이야기해봐. 우리 집에 오신 후 맥이 빠진다면서 밥도 안 드시고 방 안에만 누워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안 보여요. 자기 책 봐라. 책 보면서 눈으로 따라오면서 필요한 부분에 필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적지 않아도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적어야 돼. 그 다음 나는 할 말을 읽고 한숨만 길게 내쉬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얼굴 윤곽이 그려지지가 않았다. 동글납작한 얼굴에 끝이 살짝 매달린 가느다란 눈도 뭉툭한 코도 크고 도톰한 입도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너 어머니한테 냄새 난다고 했냐? 자, 왜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집에서 더 계시지 못했던 이유가 이 냄새 때문이었죠. 그래서 나는 동생 집에 어머니가 더 머물지 못했던 것도 혹시 동생이 냄새 난다고 어머니를 구박했을까봐. 그죠? 그래서 나는 생뚱스러운 질문을 하고 나서 곧 후회했다. 이런 것도 뭐야? 직접 제시죠. 이런 것들을 다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문에서.
무슨 냄새?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냄새가 나겠죠. 뭐 알았다, 어머니 꼭 찾아야 한다. 나는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옷부터 껴입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면서 가슴이 떨려왔다. 가슴이 떨려왔다 이런 것도 직접 제시가 되겠죠. 자동차를 무심을 놨었다. 어디로 가야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우선 도시를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큰 길을 향해 달리는 동안 어머니가 했던 말이 뇌리에서 자꾸 부스럭거렸다. 그 냄새는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걸어온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말이 벌겋게 달궈진 부젓가락처럼 오복가슴을 뜨겁게 파고들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병든 시아버지와 어린 두 자식을 위해 짐승처럼 살아온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온 신선한 세월이. 자, 이 신선하다라는 것은 아주 고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고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병든 시아버지와 어린 두 자식을 위해서 혼자 이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온 거야. 얼마나 고된 삶을 사셨겠어. 그 고된 삶의 흔적이 어머니의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그게 뭐로? 어머니의 몸에 냄새로 젖어 있는 것이요. 그것은 어머니의 세월이, 어머니가 살아온 신선한 세월이 발효하면서 풍겨져 나온 짙은 사람의 향기였다. 자, 이거 봐봐봐.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냄새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 어머니의 냄새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향기로 바뀌었다는 거 알겠죠? 향기로. 그러면 이 냄새에 대한 여기에서 글의 서두에 어머니의 냄새에 대한 서술자 나의 인식이 어떻게 됐다? 변화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런 인식 변화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겠지? 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서술자인 나는 어머니의 이 냄새에 대한 인식이 어떤 계기로 바뀐 거야? 응? 뭘 통해서 바뀌었어?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뭡니까? 모르겠어? 헐. 아기들 집중해서 생각을 하자. 딴 데 생각을 흩뜨리지 말고 집중해. 지문을 전체 쭉 읽고 왔잖아 지금. 처음에는 어머니 냄새가 역겨워서 아내와 함께 어머니 냄새를 제거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러저런 일들을 쭉 내가 서술하면서 여기 오니까 어머니 냄새가 이제는 나에게 향기로 바뀌었단 말이야. 바뀌게 된 계기는 뭐야? 왜 바뀌었어? 과거에서 그렇지요. 이 계기는 어머니의 과거 삶을 내가 회상함으로써 어머니의 그 고된 삶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해하게 됐다는 것은 뭐야? 어머니의 그 고된 삶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런 공감대가 결국은 뭐 한 거야? 그 역겨웠던 어머니의 냄새를 향기로운 것으로 바꿔놓은 계기가 됐다는 얘기야. 자, 소설에서는 이렇게 한 인물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이 글의 후반부로 가면서 이렇게 전환이 되거나 정반대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생각의 변화도 마찬가지지만 태도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되게 반감을 가졌었는데 어떤 계기로 갈까 나중에 갈까 이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더란 말이야. 이런 변화를 겪게 될 때 그 변화의 계기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게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지문을 읽어갈 때 이해됐습니까? 적자 적어야 되지 않겠나? 선생님이 지금 말로 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 이런 냄새가 인식 변화가 되겠는데 이 인식 변화의 계기를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기식대로 정리해서 적으란 말이야. 조용히 안 적어? 적었어요. 너 나중에 다 확인한다. 네. 필기는 최대한 빽빽하게 자기 혼자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필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어머니의 냄새는 자기 책 봅니다. 어머니의 냄새는 80평생 동안 푹 곰사던 삶의 냄새이며 희로애락의 기나긴 시간에 의해 분해되는 유기체의 냄새가 분명했다. 나는 갑자기 어머니의 냄새가 내 몸의 모든 핏줄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자, 이때 어머니의 냄새는 역겨운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탱시키는 혹은 나라는 개체를 존재하게끔 하는 가장 원동력이 된다는 걸 알겠지요. 주연이야, 적자.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 응? 집중, 적자, 지발. 스님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다 받아 적는다는 습관을 들여야 돼, 필기를. 그 다음 시달락 봅시다. 도시를 빠져나온 나는 무작정. 자,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왔지요. 현재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시달락은 도시를 빠져나온 나는 무작정 고향으로 가는 국도를 타고 달렸다. 황금빛 들판에는 벼들끼리 온몸으로 서로에게 부대끼며 물결치고 있었다. 땅의 홀령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머니 냄새가 바람처럼 훅 덮쳐왔다. 나는 국도변에 차를 세우고 길게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의 향기로운 냄새 동그라미 칩니다. 자, 어머니의 냄새가 확연하게 바뀌었다는 거 알겠지요? 온몸의 핏줄 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향기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리웠다의 밑줄 짝 인물의 정서가 나와있지요. 됐습니까? 자, 1번 볼까요? 서술상 특징. 지난 시간에 했었지? 시험에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는 뭐를 파악하는 거야? 시점을 파악하는 문제라고 그랬죠? 서술상 특징 문제에서는 뭘 파악하라? 시점을 파악하라. 우리는 아까 뭐 했어? 시점을 찾아놨습니다. 준현이. 서술상 특징은 뭘 묻는 문제라고 그랬어? 시점. 안 적나? (1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해요. 자, 국어에서 선택지 구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 끊습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두 번째,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치하여. 세 번째, 주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네 번째,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다섯 번째, 작품 속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여까지 끊어. 자, 이렇게 선택지를 두 부분으로 끊었는데 이 두 부분으로 끊은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응? 표현과 그 뒤에 나오는 거는 그 표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라고 했습니다. 표현과 효과. 오늘 수업 오기 전에 영상 보고 다시 복습했던 사람 손 들어봐. 내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승재야, 뭔 차이인지 알겠나? 니들 이런 식으로 복습 안 하면 3학년이 고3이 돼도 똑같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국어학원을 3년을 다니고 등급이 3등급, 4등급, 5등급 나온다. 말이 되나 이게? 응? 이런 패턴은 모의고사와 여러분이 고3 때까지 치는 몇 번이에요? 14번의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라고. 그래서 이 패턴을 빨리 익혀두면 문제를 풀 때 본문으로 돌아가서 뒤적뒤적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지문을 찾아 읽을 때 다 찾아놓기 때문에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습 목표는 지문 분석에 있는 거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 예비고 과정 2월 동안에 3, 4개월의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3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의미있게 등급이 확 튀어오른다.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모자라는 시간이란 말이야.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내신 단원에서 또 복습을 합니다. 그런데 내신 단원에서 할 때 예비고 과정에서 이거를 다 정리해서 들어간다면 다른 애들보다 유리할 거 아니야. 그거 하자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예비고 한 번, 내신 한 번, 모의고사 1년에 4번, 학원에서 3년치 모의고사를 줄 겁니다. 3년치 모의고사면 12번 12회야. 그러면 그거 봐봐.
최소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15번, 16번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한다면 자기께 될 수 있겠지. 충분히 복습을 한다는 의미, 그 전제하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과서 바깥에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스스로가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하겠어? 작품에 매달리지 마라. 작품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작품에 찾아내는 개념들을 찾아란 말이야.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 국어 수업 시간에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어서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앞에 한 문장을 놓치면 뒷문장이 다 날아갑니다. 오케이? 자, 서술상 특징은 다시. 서술상 특징은 글을 전체적으로 서술해 가는 데 쓰이고 있는 모든 표현 방법들을 다 아우르는 거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했다. 객관적이란 말의 반대말이 뭐야? 주관적. 주관적이란 말이지요. 이거는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 이거는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 주관적이지요. 왜? 어머니의 냄새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쓰고 있잖아. 타오르는 불꽃 같다. 나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어머니의 냄새가 향기로웠다. 그런 것들은 전부 이 소술자만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관적이라고 봐야겠지. 어디가 잘못됐어? 객관적.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정보 위에다가 X를 하면서 답을 찾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두 번째,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치해.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네? 이런 구성 방식을 뭐라고 하더라? 복습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알겠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치한다. 우리는 이거를 지난 시간에 사파식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오늘 가서 내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 중에 뭘 놓치고 있었던가, 뭘 떠올리고 있지 못했던가 메모해야 됩니다. 메모해서 개념책 꺼내서 사파식 구성이 뭐였지?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세 번째, 주로 현재형 어미를 반복하여. 자, 여기가 잘못됐죠. 사건을 병치하여. 현재형 어미. 현재형 어미라고 하는 말은 뭐야? 문장의 서술어가 니은다. 이런 현재형의 종결 어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장의 맨 끝을 보면 되겠지요. 문장의 맨 끝을 보면은 충분했을 것이다. 녹내가 났다. 알게 되었다. 실랑이를 했다. 등등등. 전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 현재형 어미가 잘못됐죠. 네. 그 다음 시대적 배경 안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네. 작품 속 서술자가 있으니까 뭐야? 1인칭이지요. 네. 1인칭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를, 내 어머니에 대한 내 심리가 처음에는 역겨운 냄새였다가 향기로운 냄새로 바뀌고 어머니에 대해서 공감대를 느끼고 하는 인물의 내면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죠. 답은 그래서 5분이 되겠죠. 왜 답이 5번으로 가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네. 중에 네. 옆에 하정이 책 한번 봐라. 봤나? 승재 고개 돌려봐. 옆에 하정이 전 문제 밑에 특이한 거 봐. 저하고 니하고 비교해 봐봐. 차이 나왔나? 차이 나지? 내가 지금 하정이한테만 얘기했어? 아니죠? 똑같이 얘기했지? 이게 남학생 여학생들의 공부 방법이야. 이 학생들은 절대로 고개 들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부지런히 다 받아 적어.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다 그래. 근데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펜 들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고개 끄덕거리고 있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친단 말이야. 그러면 내신에서 문제를 낼 때 필기가 된 내용을 전부 다 시험 봄이야. 그럼 니들 책에는 필기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내신 공부 어떻게 하겠어? 흔들릴 거지. 그래서 소수령 문제 같은 거 치면 다 날아가는 거지. 중학교 때 경험했잖아. 응? 잘못된 공부 방법이야. 알겠습니까? 자꾸 고쳐야 돼. 국어는 아주 부지런해야 되고 아주 꼼꼼해야 됩니다. 자기의 학습 태도를 고쳐야 돼. 자, 그 다음 다시 하나. 이거 보자. 방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끊어봤습니다. 자, 이 하나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정보가 몇 개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걸 오지선다형으로 공부를 했지요. 네. 오지선다형이라 생각했다, 그지? 네. 그런데 이게 오지선다형이야?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개의 정보가 있습니까? 이렇게. 10개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지. 선택지 하나를 두 개로 나눴으니까 총 10개의 정보가 들어있지? 그럼 10개의 정보를 확인해야 돼. 선생님, 그럼 5개의 정보를 5개의 오지선다형에서 5개만 기준으로 보는 게 시간이 더 빨리 끝나지 않나요? 5개를 읽는 게 더 빠르잖아요. 10개를 구분하는 것보다.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지? 그런데 5개를 하면 어디가 틀렸는지가 모호해집니다. 10개 정보를 보면 자, 첫 번째 여기서 잘못됐다. 뒤에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겠지요? 오지선다형으로 하면 이거 다 읽고 있습니다. 그죠? 오지선다형으로 하면 이거 문장 끝까지 읽고 있겠지? 네. 2번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치하여 동시에 벌써 여기서 잘못됐어. 3번 주로 현재형이 여기서 잘못됐죠? 시대적 배경 없어. 오케이? 문제 푸는 게 어느 게 빠르다? 정보를 10개로 세분화시켜서 세분화된 정보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문제를 푸는 게 빠르다 훨씬. 이해됐습니까? 네. 문제 푸는 팁이야. 주영아 적어라. 선생님이 너 이거 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억 못한다. 다음 시간에 똑같은 문제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숙제해오는 것처럼 눈으로 읽고 답만 체크해온다. 이런 식의 풀이 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그 파트만 한 20문제 30문제씩을 줄 거야. 알겠어? 이제 내신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 그죠? 시험 다 끝났지? 그 다음 2번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뭐야? 기억은 어머니의 냄새입니다. 둘 다 어머니의 냄새야.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여기서 어떻다는 얘기야?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는 거란 얘기겠지? 기억에서의 냄새는 뭐야? 기억에서의 냄새는 갈등 상황에서의 냄새였습니다. 그 다음 니은에서의 냄새는 뭡니까? 니은에서의 냄새는 이 갈등이 전부 해소되고 난 이후의 냄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은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문제의 의도가 뭔지. 기억은 나와 아내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 자, 정서적 유대감 X. 그 다음 니은은 나의 내면에서 솟아오른 냄새이다. 그렇지요? 이때 니은은 갈등을 해소한 거니까 나의 내면에서 솟아오른 냄새다. 정확하지? 3번 기억과 니은은 아내가 제거하고자 했던 냄새. 아내가 제거하고자 했던 것은 기억이죠. 니은은 아니더라. 기억과 니은은 아내의 행동에 일관성을 부여한다. 니은이 아닌 거죠. 니은은 갈등 해소가 되고 난 이유니까. 그죠? 이거는 나에게 느껴지는 어머니의 냄새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나와 아내가 과거에 느꼈던, 아내가 잘못했죠. 아내는 아직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서 이해 못해 이런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체크하면서 다음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 유형 중에 하나 뭐였어? 장면 간의 이해. 장면 간의 이해를 묻는 유형이다. 1번은 서술상 특징, 2번은 뭐였어?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였지? 2번에다가 씁니다. 소재의 기능 및 의미라고 쓰고, 3번은 장면 간의 이해. 전부 다 출제 유형이지요. 자, A에서 아까 뭐였어? A. 엄마. A는 어머니의 냄새를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B에서는 어머니의 행방불명이었고, C에서는 어머니에게 공감을 느껴서 어머니를 찾아 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면을 딱 끊어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 A에서 아내는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그 노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 뭡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하는 단어 나왔지요. B에서는 나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야? 어머니의 실종. 어머니의 행방불명 혹은 어머니의 실종이 중심 사건입니다. 세 번째 A를 계기로 해서 A.
A를 계기로 해서 C에서 나와 어머니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줄어들게 된다. 심리적 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뭐 때문에? A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어머니의 과거 삶에 대한 회상이 일어나고 있었지. 그 속에서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희생했던 그 고단했던 삶의 한때가 회상되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어머니의 냄새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 가능한 설명이 되겠지요. B는 C에서의 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적 배경이 된다. 자, 차근차근히 보자. B는 뭡니까? 어머니의 실종이지. C에서 나의 행동. C에서 나타난 나의 행동은 뭐야? 그렇지. 어머니를 찾으러 나선 길입니다. 이러한 찾으러 나서는 것이 나타나게 된 상황적 배경이 된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A와 B에서 드러난 중심 사건 하는 것이 C에서 해결됩니까? 여기서의 중심 사건 중에 하나는 뭐야? 나와 아내의 갈등이 하나 있고요. 또 아내와 누구의 갈등? 어머니의 갈등이 있지요. 또 하나는 뭐야? 어머니의 실종. 아직 어머니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지요? 못 찾았으니까 아직 해결된 거라고 볼 수 없겠지? 그래서 해결된다가 잘못됐다. 답은 5번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 보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유형,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이라고 씁시다.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그래서 보기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라? 보기의 조건을 분석해서 몇 개의 조건이 나와 있는지를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봐라. 이 작품에는 이해와 소통의 길을 찾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어. 이게 주제이구나. 그러면 이해와 소통의 길. 그 여정은 타인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이를 통해 현재와 과거의 삶을 연결하고 했지요. 누구와 누구의 삶입니까? 나와 어머니의 삶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든다. 현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해와 소통의 길이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하나가 추억인데 이 추억은 타인과 함께 살면 이때 타인은 누가 되는 거야? 어머니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겪었던 공통의 영역이다. 자, 그 공통의 영역이 뭐야? 아주 고된 삶이었다. 어머니의 희생이란 말이야. 희생. 이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기에서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현재의 나와 과거 어머니의 삶을 연결하고 있더라.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어머니를 이해하게끔 해서 이해하게끔 하는데 그 이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함께 공유했던 추억이더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어머니가 사라진 사건을 통해 나는 어머니와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군. 맞습니까?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 나가 동생에게 어머니의 냄새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나와 동생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 나와 동생의 과거 아니지요? 이거는요. 나와 동생이 공유했던 기억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가 1년의 사건을 겪으며 고향으로 향하는 행위는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거야 되겠지요. 보따리에 대한 나와 아내의 태도가 다른 것은 그렇지. 과거 고단했던 어머니의 삶에 대한 공유되는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 나는 가지고 있고 아내는 없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와 화해하게 되는 거고 아내는 여전히 소통의 단절을 겪고 있는 거고 나가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서 어머니의 냄새를 향기로 재인식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